2022년 6월 인터넷 매체 오토저널리즘은 세계 경전투기 순위 탑10을 발표했고 KKMD 465화 2022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 탑10 대망의 1위는 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위는 대한민국의 FA-52이 차지했고 2위는 인도의 테자스, 3위는 미국 스콜피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7년에도 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순위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경전투기, 즉 LCA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토저널리즘은 LCA를 주로 고등훈련기에서 파생됐거나 경공격, 정찰, 차단 임무를 위해 설계된 소형 군용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체가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자위와 제한적인 요격, 영공 순찰이지 본격적인 방공 전투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를 제공권 장악까지 담당하는 경량 전투기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순위도 이런 설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FA-50과 M346, 야크130, JL-10, L159, L39NG처럼 대부분이 훈련기에서 출발한 기체들이고 슈퍼투카노와 AT6도 훈련기 계열의 터보프롭 공격기였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JF-17과 그리펜 CD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JF-17은 파키스탄 항공복합체가 공식적으로 경량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라고 규정하는 기체입니다. 훈련기 파생형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단자 전투기로 설계됐고 BBR 공중전과 방공 임무가 핵심 역할에 포함됩니다. 그리펜 CD 역시 훈련기 기반 경전투기가 아니라 제공전투와 정밀 타격, 정찰을 모두 수행하도록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테자스는 왜 포함됐을까요? 테자스도 훈련기 파생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방공과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단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됐기 때문에 오토저널리즘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JF-17과 같은 경량 전투기 쪽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오토저널리즘은 인도의 공식 사업명인 LCA 테자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순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테자스 파트에서 JF-17과 레이더 반사 면적 및 탑재 능력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F-17을 몰라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테자스만 예외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토저널리즘의 분류가 완벽하게 일관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는 2022년 순위를 같은 범위에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당시 순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던 테자스는 계속 포함시키되 JF-17과 그리펜 CD까지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경량 다목적 전투기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순위 제목부터 바꾸고 JF-17과 그리펜, 경우에 따라서는 구형 F-16까지 함께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치러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경전투기에 요구되는 임무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촘촘한 지대공 미사일망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존재하는 전장에서 지상군 가까이 접근해 폭탄과 로켓을 투하하는 전투기가 얼마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정밀 타격 능력과 반대로 장거리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접근하는 적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는 고성능 A사 레이더와 가시거리박 BBR 미사일의 탑재 또한 경전투기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종 센서와 BBR 교전 능력, 비행 성능과 무장 탑재력,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포함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 신뢰성, 생산, 수출, 후속 지원, 정보 투명성과 연합작전 호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순위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 순위는 2027년 말까지 실제 탑재 통합되었거나 계약과 개발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능력만 조건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시제기 비행이나 장착 계획만 발표된 레이더 및 무장은 통합 시험과 운용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완성된 전투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위였던 미국의 스콜피온은 양산 주문과 실전 운용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진전이 사실상 멈췄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9위였던 AT6 울버린도 태국 수출 등 진전은 있었지만
A-29보다 운용국가 실전 기록이 제한적이고 신형 Z 경전투기들이 진입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위는 아직 오지 않은 2027년을 전제로 한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개량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는다면 순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브라질 A-29 슈퍼 투카노. 슈퍼 투카노는 상위권 경전투기처럼 A4 레이더와 BBR 미사일을 갖춘 기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센서와 정밀 유도 무장, 통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2개 공군이 선택해 60만 비행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만 시간은 실제 전투 비행 시간이며 저강도 분쟁과 국경 감시, 대게릴라전 임무 영역에서 입증한 운용성과 실전 기록을 인정해 2022년과 동일한 10위에 남겼습니다. 9위 체코의 L-39 스카이팍스. 2022년 당시 명칭은 L-39NG였습니다. 암속이라는 한계와 제한적인 무장 탑재 능력 때문에 상위권 진입은 어렵지만 훈련, 정찰, 경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원래 LCA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형식 인증과 양산, 수출 납품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도 계획 단계 기체와 구별되는 강점입니다. 8위 중국 FTC 2000G 내수용 명칭 JL9. 마하 1.2의 속도와 3톤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 실제 수출 납품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설명에도 레이더를 단지 현대식 레이더라고 표현할 뿐 모델과 탐지 성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BBR, 전자전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음속 기동과 탑재 능력은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센서 성능에는 점수를 줄 수 없어 8위에 그쳤습니다. 7위 체코 L159 ALCA. 2022년에는 6위였지만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L159는 구형이지만 나토 계열 무장과 실전 운용 경험이라는 강점을 갖습니다. 반면 최신 센서와 BBR 교전 능력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6위 터키 휴르젯 전투 파생형. 잠재력만 본다면 더 높은 순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기 버전으로서의 개발 진전과 A4 레이더, BBR 미사일, 전자전 체계를 통합한 전투 파생형으로서의 완성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는 훈련기 개발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비행 성능만 반영하고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A4 레이더와 BBR 교전 능력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운용 성숙도와 실전 경험, 검증된 무장 체계에서는 체코의 L159가 분명히 앞섭니다. 실제로 L159는 이라크에서 전투작전에 투입됐으며 다목적 레이더와 나토 계열 무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르젯은 마하 1.4급 초음속 성능과 6,000파운드급 무장 탑재 능력, 현대적인 조종석과 향후 개량 여력을 갖춘 신형 플랫폼입니다. 현재의 완성도보다 2027년을 기준으로 한 비행 성능과 성장 가능성에서 L159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6위로 선정했습니다. 5위 러시아 야크 130M. 기본형 야크 130은 2022년 7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와 신형 항전 장비, 무장 체계를 추가한 덕분에 개량형 야크 130M은 이전보다 순위가 2계단 올라갔습니다. 개량형 시제기가 실제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터키 휴르젯 전투 파생형보다 앞서지만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 제재와 러시아제 무장 생태계, 양산 및 장기 후속 지원 위험 때문에 5위로 선정했습니다. 4위 중국 L-15B. L-15 계열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일부 기체 인도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사 레이더와 BBR 무장을 갖춘 전투 파생형 L-15B의 완전한 운용 인증과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위라는 순위는 공개된 형상과 성능 계획이 2027년까지 실제로 구현된다는 조건에서 가능한 상한선입니다. 실제 배치와 운용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L-15B의 순위는 야크 130M이나 L-159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3위, 이탈리아 M346FA. 서방 항전 장비와 정밀 유도 무장, 훈련 및 군수 지원 체계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2027년이라는 시간대는 A사 레이더와 링크 16, 신형 전자전 장비를 갖춘 M346FA 블락 20가 아직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전이며 암속이라는 물리적 한계 역시 2위권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2위, 인도 테자스 마크 1A. 앞서 말했듯 분류상 예외입니다. 처음부터 단자 전투기로 설계된 테자스는 내부 연료와 무장 탑재 구조에서 복자 훈련기 기반인 FA-50보다 유리합니다. A사 레이더와 BBR 미사일, 전자전 체계, 공중 구뷰 능력도 갖추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된 능력과 안정적으로 양산, 운용되는 능력은 엄연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마크 1A에 적용되는 ELM-2052는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입니다. 당초 41번기부터 인도산 우탐 A사 레이더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의 인증 지연으로 현 계약 물량에도 이스라엘제 엘타 레이더를 계속 적용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테자스 계열은 2024년 자이살메르와 2025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 두 사고를 기체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기체를 마크 1A 양산기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지만 추락 원인과 개선 조치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증 신뢰도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산 지연과 해외 수출 운용국이 없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1위, FA-50 블락 70 복자형. 단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2027년 순위는 A사 레이더와 공중구뷰, 스나이퍼 표적 획득 포드, 전술 데이터 링크, AIM-120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KGGB와 JDAM 계열 정밀 유도폭탄의 통합 및 운용 인증이 완료됐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FA-50을 이용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천룡 분리 시험은 성공했지만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됐다는 사실이 임무 컴퓨터 연동과 표적 자료 입력, 유도 비행, 운용 인증까지 완료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의 천룡은 FA-50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예정 무장일 뿐 확정 전투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점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FA-50 블락 70 복자형이 1위를 지킨 이유는 균형에 있습니다. 완성형 블락 70는 초음속 비행 성능과 A사, BBR 교전 능력, 정밀 공대지 타격, 공중구뷰를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합니다. 여기에 링크 16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 작전 호환성, 비교적 투명한 센서, 무장 생태계, T-50 계열에서 축적된 생산, 훈련, 정비 경험과 여러 수출국에서 형성된 운용 기반이 더해집니다. 물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이나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공중구뷰와 A사 레이더가 예정대로 전력화되지 않는다면 1위라는 평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론은 현재 FA-50의 압도적 1위가 아니라 예고된 블락 70 능력이 2027년까지 실제로 구현된다는 조건부 1위입니다. 그렇다면 2028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수는 블락 70급 임무 장비를 적용하고 후방 좌석을 추가 연료 공간으로 전환하는 단자형 FA-50, 이른바 F-50의 등장입니다. 계획대로 내부 연료통이 적용되면 복자형의 약점이었던 작전 방향과 채공 시간이 개선되고 외부 연료 탱크 장착에 사용하던 하드포인트를 공대공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무장에 배분할 여유도 생깁니다. 천룡과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자형의 추가 내부 연료통이 천룡을 자동으로 통합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무거운 천룡 같은 장거리 무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항속거리와 다른 무장 구성을 확보할 여유를 넓혀줍니다. 다만 구조 비행 시험과 임무 컴퓨터 연동, 천룡 유도 비행과 운용 인증까지 확인돼야만 실제 전투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천룡 ALCM이라는 무장까지 통합된다면 F-50은
BBR 공중전과 정밀 유도폭탄 공격을 넘어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까지 임무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단자형 FA-50을 해당 순위에 남겨둔다면 앞서 JF-17과 그리펜 CD를 순위에서 제외한 오토 저널리즘의 논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후방석을 유지하는 복자형 블락 17은 전환 훈련과 전술 훈련, 실전 임무를 하나의 기체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훈련기 계보의 장점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2028년에도 전통적인 LCA 순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자형 FA-50의 경우 추가 내부 연료와 A사 레이더, BBR 미사일, 공중급유, 전술 데이터 링크, 전자전 체계와 스탠드오프 무장을 실제로 통합한다면 주된 비교 상대가 달라집니다. M346FA나 야크 130M 등이 아니라 JF-17 블락 3, 테자스 마크 1A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그리펜 CD 역시 비교 대상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꿔 말해 2028년 등장하는 단자형 FA-50은 훈련기 기반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LCA 왕자를 지키는 기체가 아니라 해당 순위표 자체를 졸업하는 기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JF-17은 공개 검증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미 전투전용 단자형으로 운용되고 있고 테자스 마크 1A도 처음부터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됐습니다. 그리펜 CD는 운용 경험과 센서, 무장 통합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자형 FA-50은 훈련기 기반 파생형에서 오는 비용, 생산상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들과 맞설 작전 반경과 임무체계, 무장 운용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더 까다로운 시험의 장에 발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T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